두 번째 주제는 위증교사, 대북송금. 이 중에서 법정 구속이 될 거는 어디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대북 송금 재판에서 법정 구속될 가능성이 꽤 높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솔직히 말해가지고 이재명이는 법정 구속 시켜야 됩니다, 여러분. 너무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걔네는 더불어민주당은 평등이라는 거를 외치죠. 평등의 가치. 그리고 우리 보수 정당인 국민의힘, 뭐 지금 뭐 한동훈 의원은 허구한 날 이야기하는 게 뭐 격차 해소 완전히 민주당이 했던 거를 그대로 카피해가지고 쓰지 않습니까? 근데 보수의 가치는 자유입니다. 좌파들의 가치는 평등이에요. 근데 좌파들이 늘 무시하는 게 법 앞에 평등입니다. 근데 법 앞에 평등이야말로 모든 평등의 기초요, 플랫폼이요, 시작입니다. 자, 그래서 위증교사는 검찰이요. 이번에 선거법 그 재판에서 검찰이 2년을 구형했었죠. 그래서 보통 검찰이 구형하는 형량의 반띵이 됩니다. 그렇지만 징역 1년을 선거법 재판에서 한다는 거는 와, 대단한 거죠. 근데 위증교사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법조인 판사들이 가장 지저분하고 가장 악질적인 범죄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검찰에서는 몇 년을 구형을 했느냐? 이재명에게 위증교사로 3년을 구형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거 위증교사는 100% 실형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1년 반의 최소한의 징역형을 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선거법이나 집행유예, 네가 대통령 나가가지고 선거 나가서 떨어졌으니까 정상을 참작해서 집행유예 2년 했다? 뭐 이렇게 인심순 선거법 재판하고 달리 이 위증교사 재판에서는 집행유예 없이 그냥 실형을 선고할 가능성도 꽤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법정 구속까지는 위증교사는 그래도 힘들다. 그렇지만 대북 송금 여기에서는 너무나 범죄가 악질적이고 그 다음에 이화영이가 9년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화영이도 형살고 지금은 이제 밖에 나와가지고 헛소리 하고 있는데 이제 이화영이도 오늘 재판 결과를 보고 내가 태세를 어떻게 전환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래서 대북 송금 이 문제는 이재명을 위한 이재명에 의한 이재명의 지시를 받은 김성태와 그리고 이화영이가 이재명이 대통령 만들려고 북한에 한번 납시라 이러면서 대북 송금을 회사에 횡령 그 다음에 그 대가를 이렇게 저렇게 다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여러분 빠져나갈래야 빠져나갈 수 없고 이재명이 엄청난 모든 것에 말하자면 발원지였던 겁니다. 그래서 이재명이 법정 구속을 당한다면 이 가능성이 가장 크다. 네, 이렇게 봅니다. 자, 그러면은요. 위중교사에 관련된 이제 그 비서부터 시작을 해갖고 모두 4건이 있었습니다. 그 재판에. 그런데 그 가운데서 3건 유죄가 나왔어요. 그리고 뭐 김진성을 비롯해서 위증을 해달라고 이재명이가 막 교사를 한 압력을 가한 이런 사람들이 다 자백을 했어요. 그 다음에 증거도 있습니다, 여러분. 녹취도 있고 전화도 있고 이거는 범죄의 유형을 보면 너무나 더럽고 치사한 아주 사악한 범죄입니다. 그래서 이재명의 이른바 구속 여기 기로에서 그때 이제 풀어주지 말았어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유창훈이가 이제 좌쪽이니까 풀어줬는데 그런 유창훈이도 위중 교사는 입증됐다. 위중 교사는 죄다. 유죄다. 이재명의 유죄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간단치가 않죠. 여러분 한번 보시겠습니까? 지금 이제 이재명의 11월은 정말 바쁩니다. 이걸 보면은 우리가 흔들리지 말아야 될 것 같아요. 그동안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뭐 10월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 탄핵을 당한다. 네.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11월에는
탄핵이 실행이 된다. 뭐 하여튼 별별 얘기가 여러분 다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11호는 이재명의 심판의 달. 네, 이재명이 너무나 바쁜 그 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저께 이재명 배우자 김혜경이가 150만 원을 선고받았죠. 근데 이 150만 원을 김혜경이가 선고받았다는 거는 사실 배우자가 150만 원을 받으면은 이것도 선거법, 이거 날아가는 요건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또 이재명이 선거법으로 징역 1년이죠. 그래서 이 캘린더를 보면은 내년 한 2025년 빠르면 5월, 늦어도 6월 말에는 이재명이가 배지를 날리게 됩니다. 2심의 경우는 1심에 그냥 준해서 가는 거고 이재명이가 오늘 나온 거를 반박할 여지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빨랑빨랑 해라. 이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재판은 빨리 하면 6개월 안에 늦어도 한 8개월 이 안에 대법원까지 마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주 오늘을 시작으로 이재명이가 그 다음에 12일에는 대장동 이 어마무시한 아주 복잡한 재판에 이제 출석을 하는데 이 대장동도 뭐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12일 그 다음에 19일에도 또 재판이 또 이제 일주일마다 이제 이재명이 대장동 재판에 가는 거죠. 그 다음에 23일에도 또 가네요. 그리고 25일에 이제 위증교사 이 재판이 있는데 이거 실형 나오는 거죠. 최소한 1년 6개월, 1년 반 나오는 거죠. 그러면 선거법에 위증교사에 뭐 정신없이 이제 휘두르는 거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바로 28일에는 또 정치 자금에 대한 이 김용을 비롯한 이 사람들의 재판이 있습니다. 근데 이 김용의 이 혐의는 이 확실하게 다 밝혀졌죠. 그래서 김용인이 정진상이니 정말 이재명의 왼팔 오른팔 이런 사람들이 해먹은 거. 그다음에 이 사람들이 이재명에 대해서 얼마만큼의 의리 충성도를 보여주느냐. 여러분 그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아니 재판 결과가 이재명이 이렇게 나왔고 이재명이 나를 뭐 한번 포옹을 해주고 껴안아준다 하더라도 나를 구해줄 수는 없고 일단 이 사람들이 정치자금법이나 이런 것들 모든 것을 입을 꽉 다물려면은 딱 한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이재명이 대통령이 될 가능성. 이재명이 대통령이 된다면은 나 사면해주고 나 배지도 달아주고 정진상이는 행자부 장관 시켜주고 나 김용희는 경기도지사 내보내주고 뭐 이런 이제 부푼 꿈을 꾼 적이 있었겠죠. 정말 이 백일몽 같은 거를 꾼 적이 있었겠죠. 근데 이제 이재명이가 대선에 나간다는 거는 불가능해졌습니다. 자, 오늘 재판으로 징역형 실형을 받았기 때문에 5년이 아니라 앞으로 10년 동안 모든 정치활동을 못합니다. 근데 뭐 이것뿐이겠습니까? 그러니까 날로 먹으려고 했던 이재명의 사기. 나 대통령 될지도 몰라. 나 도토리 될지도 몰라. 이게 이제 끝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달 말 11월 30일에는 대북 송금에 대해서 이제 선고가 있습니다. 아마 이날 이제 이화영이가 완전히 입장을 바꿀 겁니다, 여러분. 이화영이는 그동안에 왔다리 갔다리 했죠. 그리고 뭐 재판정에 또 애인도 나타나고 그 다음에 백정화라고 부인이 똑바로 해. 너 뭐 이러면서 이제 운동권 서열은 부인이 높으니까. 근데 이재명을 보호하느냐 마느냐 막 이제 기로에 섰다가 일단 이재명이가 선거법 위반 보고요. 그 다음에 위증교사 보면은 대북 송금에 대해서 완전히 입장을 이화영이가 바꿀 겁니다. 그래서 이화영이가 나는 그냥 시키는 대로만 했어요. 다 이재명이가 하라고 한 거예요. 나는 몰라요. 이러면서 여기서도 이제 앞으로 또 나올 것이 여러분 이해찬이 쌍방울의 김성태로부터 매월 3천만 원씩 받은 거. 와, 이것도 굉장히 앞으로
흥미진진하게 여러분이 지켜보실 만한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화영이가 지난번에 9년을 받았죠. 근데 이화영이는 엄밀하게 얘기하면 이재명의 종범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이 주범이고 이화영이 이재명의 그야말로 이제 이 비서 역할을 한, 이제 속된 말로 따까리를 한 종범인 거죠. 근데 이 종범 이화영이가 9년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주범은 플러스 알파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10년은 무조건 넘을 거다. 15년 정도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짜릿하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아마 생각을 해보겠죠. 뭐 15년 더하기, 뭐 대장동, 백현동, 뭐 이거 다 하니까 이재명이가 나 징역 50년 선고받아서 평생을 감방에서 썩을 수도 있다고 이러면서 유창훈이한테 징징거린 거, 이게 다 이재명 나름대로의 계산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도 40패스한 조국보다는 나은 40패스한 변호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범죄에 있어서는 이재명의 죄질이 굉장히 나쁘고, 그 다음에 이화영이 그날 증언을 하고 30일에 이 증언에 어떻게 보면 상세함, 치밀함, 여기에 따라서 이재명은 다음에 대북 송금 때 법정 구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일 원하시는 게 이재명의 법정 구속 아니겠습니까? 됩니다. 법정 구속. 자, 그 다음에 지금 이제 큰일 난 게 바로 더불어민주당입니다. 선거보전금 434억을 이재명이가 선거법 위반으로 내년에 배지가 날아가게 되면은 그걸 갚아야 됩니다. 대선에서 쓴 돈을 우리의 세금으로 더불어민주당에 434억 원을 보전을 해줬어요. 아, 당신도 돈 썼지. 이 정치 비용, 선거 비용이라는 건 깨끗한 선거를 위해서 국민들이 합의한 거기 때문에 434억 갖고 가시게. 지금 우리가 보면은 부르르 떠오르는 일인데 실제로 있었습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토해내야 되는 거죠. 배지가 날아갔으니까. 그리고 선거법 위반을 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이제 국민의힘 당사가 약 450억이라고 그럽니다. 이 공인중개사들 이야기로는. 근데 이 더불어민주당은 400억이 안 된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434억을 더불어민주당이 당사를 팔고 뭐 당이 가진 재산 뭐 이런 거 뭐 연수원이니 이런 걸 다 팔더라도 굉장히 어려울 거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는 이 당사를 판 이 쓰라린 기억을 정치를 시작하자마자 보았습니다. 차떼기 당이라고 해가지고 정말 당이 망하게 생겼을 때, 아, 보수 정당은 뿌리채 뽑히면 안 된다, 이런 생각에 저도 그때 입당을 했고, 이 구원투수로 박근혜 대표가 나섰죠. 그러면서 박근혜 대표가 했던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당사를 팔아서 국가에 헌납을 해서 조금이라도 상처받은 국민들에게 속죄를 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대변인이 됐는데 당사에서 일을 해본 게 한 이틀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은 들어가자마자 그날 밤에 이상득 사무총장이 내일 이제 이 한나라당의 간판을 떼어가지고 천막 당사로 다 옮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리허설 하는 거 저한테 가르쳐 주시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날과 입당한 날 그 밤에, 그날도 총회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그냥 다 와가지고 이 사태를 어떻게 할 거냐 막. 근데 제가 그때 느낀 게 국민의힘의 조직 뿌리, 그 다음에 이 당에 대한 이 열정, 이게 대단하고, 와, 이 당 대단하다, 이걸 느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날에 박근혜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비상대책위원장이었죠. 간판을 들고서 이 지금 국회 앞에 있는 당사에서 걸어가지고 이 중간에 있는 이 서울시 이 부지였습니다.
거기 천막 당사를 이제 걸어오는 이제 속죄에 이제 뭐라고 할까요? 이제 한 걸음 한 걸음을 했죠. 그러고 나서 이제 당사를 팔아서 전 당사에 딱 2번 갔는데 당사가 진짜 좋았습니다. 그래서 맨날 그 사람들이 저게 가치가 얼만데, 그래서 제가 이제 8년을 국회를 했는데 너무 이제 당의 이 회계나 이런 거에 밝은 당직자들이 그 당사 지금 우리가 갖고 있으면 1,500억은 될 텐데요. 또 어떤 날은 1,800억 될 텐데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금방 2,000억 되겠네요. 막 그러니까 맞아요. 막 이런 이제 농담 아닌 아주 쓰라린 이제 슬픔이 있는데, 그렇게 하면 됩니다. 더불어민주당도요. 빨리 이 당에 충성도가 있는 공인중개사분들한테 막 돌려가지고 어떻게 한 푼이라도 더 받을 수 없냐고 전화 걸어보면 됩니다. 그리고 뭐 국회의원들도 객출을 해야죠. 그래가지고 세비, 내 1년 동안의 세비 이거를 담보로 해갖고 은행에서 돈 빌려가지고, 그러면 한 사람 앞에 여러분 최소한 1억 5천 뭐 이 정도는 할 수가 있어요. 그럼 걔네들 뭐 180석 뭐 이렇게 되면 와 여러분 거의 한 300억 가까운 돈이 이제 모여지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더불어민주당을 걱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돈이 없어 못해 이러면서 오리발 내밀 게 아니에요. 거기서 300억 그 당사 아무리 못 받아도 350억 그럼 650억 남는 돈은 국민들에게 죄송하다고 하면서 국가에 기부하고 뭐 이렇게 하면 됩니다. 여러분 어쨌든 한나라당 당사를 그렇게 헐값에 넘겼기 때문에 나라는 부자가 된 거죠. 이 많은 분들이 그래요. 이 나라가 지금 걱정이다 막 이러는데 지금 걱정하실 게 없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나라 자체가 부자예요, 여러분. 그런데 한 가지 걱정이 있다면 문제일 때 이 나라가 갖고 있는 뭐 산이라든가 건물이라든가 뭐 토지 뭐 이런 게 굉장히 많은 나라예요. 우리나라는 아주 그 알토란 같은 나라입니다. 근데 그거를 국가 재산을 문재인 때 꽤 많이 처분을 했어요. 근데 윤석열 정부 들어오고 나서는 전혀 그런 낌새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아마 뉴스에 다 보셨을 거예요. 무슨 저기 지방 이전 한다고 하면서 서울에 있는 그 이 LH 공사를 팔고서 뭐 전주로 가고 막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이제 국가기관의 지방 이전 자체가 거기서 돈이 엄청나게 이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아니 서울에서 뭐 판교 뭐 이런 데서 하면은 정말 몇 천억인데 지방의 땅값이 얼마나 쌉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거기서 어마어마한 돈이 남고 그 돈들의 꼬리표 이런 걸 보면은 진짜 경악할 만한 사실이 드러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는 뭐 허리띠를 조이고 그 다음에 인기가 아니라 뭐 제대로 된 국가 재정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나라의 재산에 손을 안 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좌파들이 집권을 하면 어느 나라든지 깡통차게 되어 있습니다. 미국도 그렇지 않습니까? 바이든 행정부 들어서 얼마나 많은 미국의 국력이 약화됐으며 미국은 트럼프를 뽑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미국인들에게 트럼프가 강한 미국, 부유한 미국, 미국의 욕망의 상징 그것뿐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워낙에 바이든이 그냥 돈 나눠주고 치안 엉망이 되고 많은 사람들한테 뭐 푸드 스탬프 준 정도가 아니라 아예 먹여주고 살려주고 뭐 다 거의 우리나라 좌파들이나 바이든 행정부나 똑같았던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트럼프가 될 겁니다. 그리고 제가 아는 지인들한테는 굉장히 랜드슬라이드 아주 압승을 할 거다. 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근데 뭐 저는 제 말 맞았죠. 뭐 이런 말 여러분들에게 굳이 하고 싶지가 않고 그만큼 미국이 위기에 있었다는 겁니다. 미국의 위기라는 거는 대한민국의 위기로도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트럼프와 윤석열 대통령이 굿 파트너, 아주 좋은 파트너십을 이룰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더불어민주당은요.
당사 팔고요. 그 다음에 국회의원들이 그냥 1년 세비 딱 동결해갖고 이거를 당을 위해서 내가 바친다. 아니 내 목숨 바칠 수도 있는데 그 자기 세비 그거 왜 못 바칩니까? 네, 1억 5천씩 해갖고 하면은 거의 뭐 350억 뭐 이 정도는 되겠네요. 그러니까는 걱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선거 보전급 430억 4억 때문에 지금 벌써 그냥 붕붕붕붕하고 용암이 터지기 직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재명이 이거 토해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걔 저수지 있는 거 맞아?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반명 의원들도 오늘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요, 여러분 좀 우리가 앞으로 좀 미래를 또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김경수가 2월 달에 이제 귀국을 한다고 하고요. 김동연이가 그냥 경기도 뭐 지사 관저에 허구한 날 이제 민주당 의원들 불러다가 밥 먹이고 술 먹이고 그리고 이른바 민주당 쪽에 이 특별히 직업이 없지만 나름대로 자기한테 대통령이 되는 그 가도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뭐 이런 사람들을 경기도에 이재명이 하던 식대로 무슨 뭐 문예진흥원자 전파 뭐 경기도 진흥원 이래가지고 돈 나눠주는 자리에 다 꼽아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김부겸도 지금 미국에 있는데 서둘러 귀국을 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추미애. 우리가 보기엔 추미애 너무 한심하지만 추미애는 이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나름대로 이 지지를 받는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추미애 고생했다 뭐 이런 게 있어 갖고요. 그래서 추미애도 이 대선 후보로 지금 거론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김경수, 김동연, 김부겸, 추미애 뭐 이렇게 4명이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김두관이도 좀 숟가락 얹으려고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재밌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당권은 어떻게 되느냐? 이재명이가 여러분 오늘이야 뭐 고개 빳빳이 들고 있지만 내일부터 완전히 여러분 뒤집어 엎어집니다. 지금 당권을 노리는 사람은 누구냐? 2명이 제일 이렇게 우뚝 서 있다고 합니다. 정래, 정청래, 그리고 김민석. 그리고 반명 세력 중에서 뭐 있지만 사실은 반명들을 완전히 쳐내가지고 있으나마나한 그냥 무늬만 반명인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정청래는 그동안에 나름대로 법사위원장을 하면서 아주 당의 이 열성 지지자, 그러니까 강성 지지자들에게 환호를 받은 거죠. 우리는 정말 정청래 보기만 해도 먹는 게 올라오지만 그쪽에선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김민석은 정청래하고는 약간 다른 방법으로 당권을 먹으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냥 이재명한테 납작 엎드려가지고 이재명이가 나는 죽지만 코딱지 박사한테보다는 그래도 경험이 많은 김민석 최고가 어때요? 그리고 지금 이제 차례대로 하게 되면은 이 원내대표가 유고시에 하느냐. 그러나 비대위 체제를 하게 되면은 최고위원 이쪽으로 하는 김민석이가 또 그거를 바통을 넘겨받을 수가 있죠. 근데 정청래, 김민석 뭐 앞으로의 변수는 있지만 아마 정청래가 상당히 유리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민석은 인심을 많이 잃었고요. 또 김민석은 김민세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탈피하려고 그 형 김민웅하고 허구한 날 뭐 윤석열 탄핵 뭐 윤석열 뭐 임기 단축 뭐 이걸 많이 얘기를 했지만 김민석에 대해서는 그렇게 평이 좋지가 않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죠. 오늘 뭐 이렇게 자세하게 얘기는 못하겠지만 다음에 좀 제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정청래는 어떤 게 있냐면요. 정청래가 왜 길잡이 학원이라고 애잡이 학원을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지 않습니까? 그런 돈을 정청래가 당 행사라든가 그 국회의원들 뭐 당의 열정적인 사람들에게 그때부터 굉장히 지원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정청래에 대해서 사람들이 다 빚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치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쓰는 건 역시 돈입니다, 여러분. 누구한테 봉투 받으면은 그 사람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정청래를 비롯해 가지고 뭐 이런 사람들을 정말 이 돈을 이 많이 줬죠. 그것도 안전한 돈을 준 거죠. 예를 들면 뭐 출판 기념회라든가 또는 왜 무슨 이 개소식 이런데 그런데 이제 돈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청래를 비롯해 갖고 몇 명 이제 돈질 잘하는 민주당의 이 의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민주당에서 그 사람 봉투 한번 안 받아본 사람 없다. 근데 뭐 거기 랭킹을 이렇게 매기자면 정청래가 1등은 못하지만은 랭킹 멤버에는 들어간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청래, 김민석, 그 다음에 반명 세력에서 뭐 이미지 좋은 사람을 내세울 수가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말끔하게 생긴 김한규라든가, 네, 그 다음에 뭐 한준호인가요? 또 뭐 박성재인가요? 뭐 하여튼 좀 이쁘고 젊고 깔끔하고 왜 이 미남들 이런 애들을 세워가지고 일본의 코이즈미처럼 우리도 이렇게 임시 방편으로 이 땜빵이라도 할까? 이게 지금 민주당의 이야기라고 합니다. 자, 오늘 이제 이 굉장히 열렬했죠. 그래서 이재명 구속, 문재인 구속 이런 우리 말하자면은 이 우파들이 판을 완전히 장악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재명은 무죄다 뭐 이런 사람들 이재명이 이제 말하자면은 선고가 징역 1년이 나오니까 뭐 울고 뭐 난리가 났다는 겁니다. 울고 불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이 우리 그동안에 의기소침했던 그리고 왜 이렇게 안 되는 거야? 그리고 도대체 윤석열 대통령은 뭐 한 거야? 이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사람들이 피곤했고 그 다음에 아니 이재명이 하고 문재인이 조국이 잡아들이지 못한 것까지는 좋은데 아니 또 이 김건희 여사는 또 왜 그렇게 사람들 입초사에 많이 오르고 이러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제 등을 돌린 이런 게 있었죠. 그런데 오늘 재판을 기점으로 아마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은 굉장히 빨리 회복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 대구 70대 이쪽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이 톡 터놓고 얘기하는 기자회견을 통해 갖고 또 많이 달라졌던 거죠.